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최근 하락 증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말에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제갈량TV에서 말씀드린 펀드, ETF, 주식 투자하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이 예상대로 좀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의 경우에 소수 기업만 제외하고요. 소수 기업만 좀 올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보다 좀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5월 달은 증시가 좀 주춤하다가 뭐 잠깐 올랐다가 뭐 계속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성장주의 뭐 엄청난 매도 공세, 그다음에 조정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뭐 2.5%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5월은 보니까 나스닥이 계속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펀드나 ETF, 주식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좋은 것보다 금리 인상이나 뭐 인플레이션 문제 등 좋지 않은 소식이 좀 더 예상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4월 말이죠. 이게 지금 5월 1일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5월 1일이고요. 4월 달까지 이때 아마 실적 발표가 뭐 중순부터 가치주,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자, 5월 1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리다가 뭐 잠깐 올랐다가 지금 원래 한 14,000 정도까지 갔다가 정고점은 지금 한 13,389 보니까 포인트 보니까 한 4, 5% 정도 그렇게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건 사실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주가도 이제 높게 다음에 이제 오른 현상인데, 구글과 페이스북만 제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5% 이상 상승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루 5%는 사실 꽤 큰 수치입니다. 연에 10%, 20%가 괜찮은 수익률인데 하루 만에 이게 5% 넘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뭐 상당한 수치고요. 자, 애플은 놀라운 실적 발표를 했지만 다음날 주가가 뭐 1% 아래로 좀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예상치보다 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좀 2% 넘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한 17%그 정도 성과로 다른 이제 빅테크주들보다 좀 잘 버텨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앨런 머스크 요즘 행보가 좀 계속 좀 그렇죠. 뭐 코인 타령 계속 하고 있고, 뭐 눈살 찌푸리는 발언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좀 그렇습니다. 자, 5월 나스닥은 하루 이틀 좀 오르는 거 빼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좀 계속 좀 이게 주저앉는 상황이에요. 경기나 투자가 뭐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마주쳐도 지금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지 제가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3가지 부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충분한 안전지대를 만들자입니다. 자, 충분한 안전지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어디 갈 때 좀 충분하게 기름 넣고 가자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돈을 좀 쌓아두고요. 투자 기간도 좀 가져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보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0, 30% 정도 이상 좀 확보해 두자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시작한 지가 만약에 얼마 안 되셨거나 뭐 예를 들면 한 5% 정도 아래 수준이다. 그러면 그 정도 만약에 수익률이 잡힌 상황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버티기가 좀 힘드세요. 왜냐면 먹은 거 다 뱉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후달리는 거죠. 예, 걱정되고 막 고민되고. 자, 기간도 그래서 최소한 2, 3년 지나고 자금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요. 성과도 제가 봤을 때 한 20, 30%뭐 그 정도가 넘게 만약에 확보가 된 상태라면 지금 상황에서 뭐 아주 크게 동요되거나 걱정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 기간, 뭐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요. 예. 예를 들면 성과가 뭐 한 60, 70% 넘었다. 우리 펀드는 지금 그런 거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최근 상황은 그냥 조금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식으로 보시면 5 빼기 5는 0입니다. 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수익률 5%좀 미만으로 났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5%다 빠지면은 0이에요. 좀 더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성과가 뭐 60, 70%, 70 정도 돼서 5% 빠지면은 65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느끼는 정도 자체가 이게 앞에 거보다 뒤에 게 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견고한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투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간도 좀 거치고 돈의 어떤 크기도 좀 크게 하고 내공과 어떤 투자의 실력을 그런 쌓자는 얘기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니까 5% 정도 나스닥이 빠졌어요. 성과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멤버분들 상황도 보니까 뭐 펀드는 지금 한 73, 74, 5년 넘은 게 그러다가 지금 조금 빠져서 한 69,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5년 넘은 상황에서 한 1년 조금 넘으신 분 보니까 한번 23, 4% 갔다가 지금 뭐 조금 빠져가지고 한 19%, 20%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충분한 안전지대를 만들자. 요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음이 좀 편한 투자를 하자. 이것도 사실 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같은 상황을 뭐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 편안한 투자 뭘까요? 떨어질 때만 매수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냥 즐기시면 되겠죠. 떨어질 때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매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과 같이 한 5%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경험했으니까 시간을 지나쳐 왔으니까 최근 이제 2월, 3월 요때 나스닥이 한 10% 정도 빠질 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5에서 10%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원칙과 기준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오르면 그냥 즐기면 되고요. 떨어지면 그냥 땡큐하고 사는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경기 어떤 투자 이런 거는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떨어지고 추락하는 기간을 잘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때를 어쨌든 매수 타이밍으로 잡게 되면 오르고 떨어질 때 모두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이나 ETF 여러분들 투자하신 거 매수 단가를 살피셔가지고요. 이번과 같이 떨어졌을 때 평균 매입 단가를 좀 지속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능하다면,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같은 상황을 이제 매수 타이밍, 매수하는 시기로 잡는 거죠. 뭐 일명 뭐 물타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가 산 가격보다 사실 더 떨어질 때만 사는 거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뭐 5에서 한 10% 빠지는 거 제가 보니까 연애 한 두세 번 이 정도 지금까지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인내력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께서 줍줍하는 전략, 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5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125달러예요. 이게 주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뭐 8월에 그때 맥면 분할 원래 500달러까지 갔다가 액면 분할 4분의 1하고 지금 그 가격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좀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다른 것도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셔서 스스로 어떤 매수에 대한 원칙과 기준들 잡으셔서 좀 이런 기간을 좀 지혜롭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는 좀 주의하자. 요거예요. 자, 레버리지나 인버스. 자, ETF 투자에 적용되는 거죠. 레버리지는 뭐 해당 투자 대상의 배 이상 먹는 거고요. 예를 들면 5%가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이건 나는 10% 먹는 거죠. 반대로 5%가 빠지면 나는 10% 손실입니다. 인버스는 이제 반대니까 하락할 때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5% 빠지면 뭐 해당 대상이 5% 빠졌다. 그럼 나는 5% 먹는 거예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시면 3배까지 먹는 ETF 상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팡 3배, FNGU라고 해가지고 팡 3배 먹는 거예요. 예전에 영상에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2, 3월에 나스닥이 빠져서 그때 좀 잠깐 했다가 되게 짧게 보였다 그냥 팔았어요. 그냥 조금 이득 보고. 그 다음에 FNGU가 첫 번째. 그 다음에 TQQQ라 그래서 요거는 뭐다? 나스닥 ETF가 QQQ죠. TQQQ는 나스닥 지수의 3배 먹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고요. 그다음에 SOXL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SOXX인데 요거 3배짜리예요. 레버리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서 사용을 하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잘못 사용하다가 진짜 골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 좀 이상 되셔서 그렇게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평상시에 만약에 썼다가 그냥 계속 처음부터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하셨다가 욕심 부렸다가 진짜 계좌 깡통 차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도 좀 오래 가지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뭐 많이 먹겠다고 욕심 부렸다가 완전 그냥 낭패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다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주의해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경기와 투자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상황을 마주하고도 늘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본인만 이제 힘들어지고요.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는 예측보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잘 만드셔서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뭐 뒤에 좀 조정 얘기도 좀 있어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대응 방법을 본인이 만약에 만들어 놓는다면 뭐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요 지혜롭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